안녕하세요. 엔스케이프 9강. 오늘은 건축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는 화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엔스케이프에서 어떻게 이런 인상 깊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영상 제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은 역시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대략적으로 이 구성을 좀 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렌더링 두 장을 찍었잖아요. 여기에는 요 E1 렌더랑 그죠? 그리고 여기는 S1 렌더를 우리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씬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영상을 찍고 그 사이에다가 어떠한 사물에 대한 어떤 집중으로 사물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테리어 소품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찍어주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세 가지 씬을 조합을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수업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E1에서 약간 앞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씬을 한번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S1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약간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S1에서 이 태양의 방향 있잖아요. 이 태양의 방향이 이렇게 살짝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약간 앞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장면을 여기 S1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그 씬은 사물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씬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있는 요 액자랑 여기에 있는 요 디퓨저랑 여기에 있는 요 소품, 이 소품을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 소품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씬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소품을 바라보고 소품에서 살짝 이 공간이 엿보이는 그런 씬을 한번 중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구성이 끝나셨다면, 이제 그 영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렌더링 씬을 잡아서 화면을 예쁘게 구성했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 렌더링을 위한 그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E1이랑 여기에는 S1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분위기나 이런 어떤 씬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하해 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카메라 이동만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이 액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씬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 씬 영상 제작을 위한 렌더링 이미지 샷 과정을 한번 거쳐서 씬을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액자를 바라보는 씬을 우리가 이제 잡아줄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영상이 시작되는 그 씬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싱크로나이즈 뷰 끄고요. 비주얼 세팅 들어가서요. 비주얼 세팅 하나 복사합니다. 듀플리케이트. 세팅 3번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노출 값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 주셔야 돼요. 필드 오브 뷰로 얼마나 사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할지. 소품은 주로 여기에는 화각을 좀 낮춰서 이 공간이 좀 많이 보이지 않고 공간이 살짝 보이는 상태에서 이 소품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필드 오브 뷰를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가서요. 마찬가지로 조절해 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깊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섀도우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높여주는 거죠. 세츄레이션, 채도 약간 높여줄게요. 컬러 템퍼레처 만져주시고
마찬가지로 만져주세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선에 직사광선을 받거나 조명이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이 주변에 대한 이런 것들의 포커싱을 날리는 게 이 사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렌더 혹은 영상을 이제 찍을 때는요, 여기 이 뎁스 오브 필드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웃 포커싱 기능으로 주변을 이제 포커싱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뎁스 오브 필드에 이 값을요, 이렇게 높여보면요, 어때요? 이 주변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확인이 딱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오토 포커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토 포커싱 부분을 이렇게 해제하고요. 내가 포커싱을 어디다 맞출지를 이 포컬 포인트를 이용해서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컬 포인트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은요, 하얀색 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제 액자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액자 부분의 포커싱이 딱 정확하게 맞춰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포커싱을 액자 부분,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내가 얼마나 포커싱을 날릴지는 이 정도를 여기에서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하게 되면 여기 액자의 주변부도 날아가니까 요거는 한 요 정도로 좀 낮춰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걸 어떻게 하죠? 요걸 뷰 저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뷰 저장은 여기 있는 이 뷰 매니지먼트에서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뷰를 눌러 주시고 세팅 3번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고요. 여기에서 P1이라고 할까요? P1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딱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엔스케이프 상에서요, E1, P1 조금 기다려 볼게요. S1 이렇게 화면이 3개가 딱 저장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영상 찍을 준비가 전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바로 이제 찍어 볼 건데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우리 엔스케이프 화면을 최대화를 시켜 줬고요. 여기 있는 요 2원부터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원에서 이제 영상을 살짝 앞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는 영상을 찍어 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엔스케이프에서 카메라 이동을 이제 가져갈 때요,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간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건축 영상, 인테리어 영상을 찍을 때, 각각의 씬의 주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영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실 건데, 건축의 이 인테리어 영상을 찍을 때 공간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공간을 이렇게 딱 두고요, 그냥 이동을 카메라 이동을 살짝 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영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이게 혼란스러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씬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카메라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어떤 이제 이 태양의 이동이나 어떤 영상이니까 사람의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의 이동, 이런 이동은 좀 다이나믹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건축에서의 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요소들의 영상에서는 이 카메라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런 고정된 그 사물들을 좀 이제
고정시켜서 이제 카메라 영상을 찍어 주시는 게 건축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2원부터 한번 카메라 이동을 좀 좁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비디오 에디터 부분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비디오 에디터를 클릭을 딱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비디오 에디터가 이렇게 딱 떴습니다. 비디오 에디터가 떴는데 저는 요 2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 주방 쪽이랑 이쪽도 살짝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비주얼 세팅 1번이죠. 2번이죠, 2번. 2번에서 요 아웃풋을 조금 수정하고 갈게요. 요 아웃풋을 한 4K로 한번 해볼까요? 4K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울트라 HD로 이렇게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최종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화각을 좀 넓힐게요. 주방 쪽이 살짝 보이는 선에서 영상을 좀 제작하기 위해서 다이닝과 주방 쪽이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영상의 화각을 좀 수정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 쪽 씬이 이제 정해졌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카메라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카메라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 에디터, 비디오 에디터를 이렇게 킨 상태에서요. 킨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처음 시작점에 요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딱 누르면 카메라가 하나 딱 추가돼요. 지금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카메라가 딱 추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제 카메라를 추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동시킬 마지막 지점에 카메라를 이렇게 우리 WASD를 이용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한 번 더 요 끝에서 이렇게 딱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처음에서 여기 끝까지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런 영상이 딱 우리가 잡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딱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짧잖아요. 너무 확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 토탈 듀레이션 요 값이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길게 가져가시면은 천천히 이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를요, 저는 한 8초 정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8초.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플레이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요거를 저는 한 10초 정도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easy in out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딱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easy in out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이 시작점부터 여기 끝점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이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이 시작점 부분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끝나는 게 easy in out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 영상에서는 처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시작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이제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요 전체적인 카메라 이동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정한 이제 속도로 카메라가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이지 인아웃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초로 다시 7초로 다시 이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이제 이 속도가 어때요? 카메라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이동하면서 영상이 찍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샤키 카메라는요, 카메라가 이렇게 딱 흔들리는 효과를 주는 게 샤키 카메라예요. 그래서 샤키 카메라 이제 켜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이런 어떤 영상을 만드실 때 이 샤키 카메라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끄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내가 주방 쪽을 살짝 이렇게 바라봤다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는 그런 샷으로 나는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카메라를 이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주방 쪽을 살짝 바라봤다가 이쪽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샷을 만들고 싶을 때 주방 쪽을 이렇게 살짝 바라봤다가 난 이쪽으로 다시 바라보고 싶다 하면은요, 이렇게 화면을 이제 바꿔주시고 내가 이 중간에다가 여기 이 씬을 추가하겠다라고 요거를 딱 중간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 부분에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이 됐죠.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점 여기에서 이제 이 화면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화면으로 이동하는 요게 지금 씬의 이 영상의 최종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끝 찍은 화면으로 이렇게 갔다가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중간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냥 요걸 이제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요거 이제 클릭하고요. 요 중간에 삽입된 요 키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Do you want to delete the selected keyframe? 키프레임을 지우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Yes를 누르면 중간에 이게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랑 똑같은 그런 영상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요걸 영상을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를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이 영상에 대한 설정 값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비주얼 세팅에서 우리 아웃풋에 대해서 우린 지금까지 요것만 만져봤는데 요것만 여기 비디오를 내보내기 하실 때는 요 비디오 세팅을 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컴프레션 퀄리티를요 제일 크게 이렇게 하시거나 여기 맥시멈 요거 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요 프레임 퍼 세컨드는 요거는 60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내기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요거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엔스케이프는 자체적으로 이 영상의 씬을 저장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보내기를 만약에 하지 않고 다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른 씬을 이제 구성을 했다면 이전에 만들었던 요 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영상, 요 카메라 이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이동을 저장을 이제 폴더를 딱 하나 만드셔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비디오 패스, 여기에는 요 짝대기 3개 부분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요 짝대기 3개를 이렇게 눌러서 Save Pass to File, 파일로 패스, 지금 카메라의 요 이동 경로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딱 눌러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엔스케이프 뭐 영상 제작이라는 폴더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경로를 뭐 패스 1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경로는 이제 저장이 됐고요. 이 저장된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최종적으로 해주시면은 다음 패스가 만들어졌을 때 요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눌러줄게요. 최종 설정 한번 확인하시고요. 익스포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내보내기 한 영상을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요, 영상이 아주 깔끔하게 렌더링 돼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씬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뷰 매니지먼트 열어서요, 우리 P1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겠죠.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잡아놓은 씬을 저장해 놓은 P1 씬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비디오 에디터를 이렇게 딱 켜 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저장된 요 씬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요 씬이 아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비디오 에디터에서 우리 비디오 패스를 새로운 패스로 이렇게 나는 만들어 주겠다. 요 new 비디오 패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요. 요건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 상에서 요 경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new 비디오 패스를 눌러 줄게요. 네, 지우겠냐? yes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리셋 됐습니다. 자, 카메라를 우리가 최초의 씬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시작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눌러서 영상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요 이지 나우 꺼주시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서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번째 씬을 잡아 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카메라 이동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딱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초 정도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사물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씬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포커싱이 점점 날아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싱의 그 위치 값을 이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 포커싱의 위치를 액자로 다시 한번 잡아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포컬 포인트 부분에 이 2m로 되어 있는 이 설정 값을요, 여기로 다시 한번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포컬 포인트, 여기에는 이 마지막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의 이 선택된 값의 설정 값을 바꿔주는 건데, 이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딱 떠요. 여기에서 포컬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고요. 포컬 포인트가 이렇게 딱 활성화가 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면서 액자 부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1.9로 하면 아주 적당하게 잘 맞춰지겠네요. 1.95, 1.96, 1.97 정도로 하면은 제일 적당하게 맞춰지겠습니다. 자, 이제 액자로 여기 포컬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요 플레이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잘 맞춰지게 되죠. 근데 여기가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요 포컬 포인트 활성화 시켜 주셔서 여기도 이렇게 수치값을 액자 부분으로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2.4m 정도로 하면 정확하게 맞춰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포컬 포인트가 2.4m인 거고, 그쵸? 요 두 번째 마지막 프레임에선 포컬 포인트가 1.96 정도로 이렇게 살짝 그 미세한 이동, 이 초점에 대한 그 정확한 거리에 프레임이 이렇게 카메라의 거리가 달려졌으니까 이것도 설정해서 달라주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자에 이제는 포커싱이 딱 이제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거를 저장하죠. 패스를 저장을 하고 내보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짝대기 3개 눌러서 세이브 패스 2번으로 저장을 시켜주시고 저장, 그리고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비주얼 세팅에서 여기 있는 요 세팅 3번에 대한 아웃풋을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맥시멈 요 60프레임 요거까지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익스포트를 눌러 주시고 네, 설정 확인해 보시고 익스포트를 눌러 주겠습니다. 저장할게요. 네, 내보내기 한 영상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씬도 우리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디오 에디터는 끄고요. 우리 뷰 매니지먼트 가서 이번에 S1으로 씬을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이 그림자, 그러니까 태양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이동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변하면 태양의 방향이 변하니까 각각의 키프레임에 시간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디오 에디터를 다시 이렇게 켜주시고 새로운 파일 패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New Video Pass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Yes 눌러주고요. 자, 시작 부분은 우리가 바로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찍어줍니다. 자, 카메라 이동 시켜주시고 앞으로만 살짝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표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듀레이션을 줄 거예요. 7초로 마찬가지로 주도록 할게요. 이지 인아웃은 제가 끌 거고요. 자,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간을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느린 것 같으니까요. 지금 좀 더 깊이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딜리트로 지우고 앞으로 좀 더 이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7초로 바꿔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플러스 표시를 최종적으로 눌러서 근데 이제는 좀 속도감이 괜찮죠?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7초는 유지됐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각각의 키프레임의 시간대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시작 지점에서 여기에 있는 이 타임 오브 데이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지금 7시 53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가서 여기에서도 타임 오브 데이를 체크해 줘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시간대가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8시 한 칸 올려서 8시로 이렇게 설정한다 했을 때 그럼 이제 그림자가 이만큼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7시 53분이고 여기는 8시 53분이에요. 그러면 플레이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요. 어때요? 그림자가 이제는 시간대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태양의 방향이 바뀌는 이러한 영상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요. 세이브 파일 패스 3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익스포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설정할게요. 우리 커스텀 그대로 놔두고 프레임 레이트 FPS 프레임 퍼 세컨드만 60으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저장. 자, 그럼 이제 내보내기 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태양의 이동까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영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어때요? 요 비디오 에디터에서 여기에는 요 로드 패스, 우리가 저장한 그 패스를요 로드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다 완성을 해서 내보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로드를 해서요. 난 1번 패스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1번 패스로 이렇게 로드를 시켜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씬을 E1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상태에서 비디오 에디터를 딱 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그 씬이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익스포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영상의 수정 같은 것들을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enscape는 영상을 내보내기 하거나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영상으로 이제 60프레임으로 4K로 이렇게 내보내기 영상을 한다 하더라도요, 금방 한 1분 안에 이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걸 수정해서 다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enscape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샷을 찍어서 여러분들 렌더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enscape 마지막 강의 파노라마 이미지 그리고 exe 파일을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